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귀농 다큐 살얼이락다 시즌 3. 결혼하기 전엔 술 담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는 연꽃. 그 향에 물든 술이 있습니다. 난 이 집에 술 배우려고 시집 왔느냐. 얘기해도 안 먹혀요. 전통을 말살하면 역사를 말살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거예요. 300년을 올곧게 지켜온 전통. 너무 전통 그러면서 거기만 할 게 아니고 기본은 지키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선조들의 정신과 가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과구선 명인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300년 전통 우리 술 향기에 취하다. 결의 혼이 흐르는 남한의 줄기 낙동강.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낙동강이 흐르는 경북 칠곡에 있다고 하는데요. 내레이션 김기현. 이곳 애련지에서 농림부가 지정한 식품명인 74호 과구선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술을 빚는 첫 번째 단계 밑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막, 밑술, 이렇게 술을 빚을 해가지고 때에 사기 빨리 시켜서 발효되는 누룩, 시켜가지고 지혜밥을 함께 누룩을 조금 가지고 넣은 이제 묵은 술. 한창 술을 만드는 중에 불쑥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는 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대 때부터 이제 내려오는 비법을 가지고 예. 지금 술을 담고 있어요. 두 병 그래 포장해 주시고. 두 병에. 예. 이쪽에. 기진 씨가 포장한 술을 건넨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먼 곳에서 직접 찾아오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맛을 내는 술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술 맛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누룩도 직접 만들어 전통 방식 그대로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묽어져요. 휘휘 저으며 농도를 확인한다. 어머니 술 담그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40년. 이 술 담그시는 거 선생님도 다 하실 줄 아시는 거죠? 알죠. 근데 안 도와주세요? 벌써 덩치도 좀 안 하고 힘도 못 쓰고 만날 팔 아프니 어깨 아프니 계산해서 내가 같이 안 하면 혼자는 못하는 전동주는. 남자분이 힘 세다고 해가지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야 돼. 그 40년이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배운 것까지 그렇죠. 따지는 거죠? 예. 28, 9쯤. 29쯤. 막연하게 해야 된다 생각이시나요? 그렇죠. 그거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같이 좀 사업을 해보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집에서 빚는 거니까 그냥 빚다가 재료값이라도 어디 조달이 돼야 앞으로 맥을 잇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업화를 시작해가 했는데 작년에 2018년. 저희가 매출액이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는데 5,500만 원 정도. 올해는 2019년. 6천만 원대로 넘었었고. 점점 올라가는 예. 거예요. 둘이 이제 이래 하는 인건비는 그야말로 조달이 되는 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정에서 술을 빚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식재료를 이용해 후대의 그 정신을 받들게 한 것은 물론 술 맛으로 그 집안의 기륭을 가늠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가양주를 빚을 때는 무엇보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자막, 이게 입항, 빚은 술을 항아리에 넣는 것. 항아리 숨을 쉬네. 저기 튀은 자리가 작균이 침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튀은 이거 자리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상당히 술 담는 데는 청결이 최고죠.
덧술을 2번 하는 거예요? 예, 2번 해요. 예. 자막, 그러니까 삼양주, 세 번 빚은 전통술, 밑술에 덧술을 2번 더하여 만든다. 삼양주.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술 담을 때마다 네. 항아리에 메모를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이래 안 하면 이 술이 언제 담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메모를 이래 꼭꼭 해둡니다. 전통주 명인 곽우선 씨. 결혼하기 전엔 술 담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젊을 때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예, 전통이고 뭐고 이게 귀에 안 들어와. 어떻게 하면 꾸중을 안 듣나. 그게 제일 큰 숙제고 처음에 밑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밑술 하는 과정에 죽 같은 거 끓이면 잠시 이렇게 보다가 한눈만 팔면 이게 타는 거예요. 그 이제 조금 타면 어른 모르시잖아요. 누룽지가 다 했거든. 술 만들었거든.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탄 냄새. 혼난 적 많았어요. 내가 한번 퇴근을 하니까 엉엉 울더라고. 난 이 집에 술 배우려고 시집 왔느냐. 독립해가지고 분가하자. 얘기해도 안 먹혀요. 그래 그걸 또 가라앉추니라고 내가 또 살살 빌다시피 했지. 조금만 참아라. 신혼 생활을 거의 못 해봤어. 거의 3대, 4대가 한 집에서 그래 이제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게 좀 지나간 세월이 되돌아보면 좀 아쉽지. 연화주는 광주의 시가문에서 9대째 300년을 이어져 온 가양주입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그 옛날 온도, 습도를 맞추고 3번의 덧술을 만들어 옮기고 100일간 숙성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40년의 경험에 쌓여 명인이 된 지금도 실패율이 15%나 될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정이죠. 또한 술의 재료인 연꽃은 이곳 가문의 옛 터에서 직접 길러 정성을 더합니다. 동산제. 광주시 석전문 중에 육동 목조 기와 건물로 건립 당시의 건축사 연구 자료로 보존할 가치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503호로 지정. 뿌리가 얼면 내년에 우리가 연 수확하는데 지장이 좀 있지. 그러니 연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은 계속. 겨울에도 계속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있지. 여기에 전부 100년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전체 면적은 한 500평 가까이 되죠. 은은한 향기가 매력적인 연꽃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심신안정, 불면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6월 말일에서부터 8월 초, 그리 거의 딱 한 달간. 옛날에는 연꽃 필 때 바로 따서 이제 술을 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꽃 필 때 우리가 연꽃을 전부 끊어다가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내가 담고 싶은 때, 아무 때나 담을 수 있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술을 즐겨 드세요? 지금 제가 참 즐겨 먹는다는 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왜 술안주가 좋으면 어느 식당에 가서라도 술안주가 좋으면 제일 싼 소주 먹죠. 소주 맥주. 300년 전통의 연화주. 첫 시작은 1680년 숙종 6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문중의 귀암 문익공은 당시 붕당으로 나라가 어려워지자 고향인 칠곡으로 내려와 자손들에게 애련사를 설파했습니다. 100년처럼 진흙에서 나고 자라도 더러운 물 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기어도 요염하지 않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 뜻을 기려 연꽃으로 가양주를 빚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담하게 핀 연꽃.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다음날 아침, 이제 부부의 일상은 어떤지 따라가 볼까요? 전통을 잇는 부부답게 집안 곳곳 나이 든 물건들이 정갈하게 자리하고 있네요. 조부님 계실 때
그때부터 있는 거 봤으니까 그 윗때부터 뭐 쭉 내려왔고 이것도 거실에 고가구, 쭉 내려오는데 우리가 어릴 때 여기 뭐 호작질 한다고 칼도 이어가지고 많이 그때 만났지. 철없을 때 이걸 지금 집사람은 자꾸 이걸 어디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다가 요즘 현대식으로 돼 있는 그 TV 다이 그걸로 하자고 자꾸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훨씬 멋있습니다. 100년은 좋게 된 명품이었군요. 그 시간 아내 우선 씨는 아침 준비 중인데요. 집안 풍경과는 달리 음식은 서양식입니다. 토스트하고 시리얼로 아침. 예, 토스트하고 시리얼하고 같이. 아니, 한국인은 밥심 아니었나요? 우린 아침을 이래 먹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게 편해. 시어머니 계실 땐 이런 거는 꿈도 못 꿨지. 내가 많이 양보했잖아.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됐지? 2000년도 돌아가시. 한 20년이구나. 그런데 10년도 안 된 것 같아, 느낌이. 시어른 계실 때는 뭐 우리 생활 방식이 아주 옛날 방식. 옛날에 어떤 아침에 방식 국 끓이고 반찬하고 된장 찌지고 뭐 지금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리얼과 토스트, 이래 먹으면 간단하죠. 간단하고 근데 생각만 간단하지가 않아요. 먹기가 우선 간단하고. 드시는 분은 간단하지. 현재를 사는 우리는 전통의 새로움을 더해 지금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겠죠. 토스트와 시리얼을 먹었으면 이번엔 향긋한 차를 마실 차례입니다. 차를 자주 드시나요? 뭐 매일 우리가 커피 마시듯이 그래는 못하고 가끔 이 차가 또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기 무슨 비법 같은 거 적어놓은 책이 있다 들었는데. 예, 그 구대조 조모님이 적으신 주방문 그게 있거든요. 우린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술을 지금까지 빚고 있고 누룩도 만들고 있어요. 그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보셔야 돼요. 네,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술을 만드는 법을 적어놓은 주방문. 얼마나 귀한 것이길래 자물쇠로 잠궈놓기까지 한 걸까요? 원통에 담긴 백년화 주방문. 이게 우리 어른이 보관을 하셔가지고 그냥 말로서만 얘기를 해주셨지 사실 이거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보기 귀하게.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고 주시더라고요. 시집 와서 예. 한 번 정도 봤는가 몰라. 못 한 번 봤어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좀 편찮을 때 그때 이제 이걸 주방문을 우리 집 사람한테 내주면서 야야 이걸 앞으로 귀히 여기고 술 담을 때 이걸 꼭 참고를 해서 담아라. 그동안 또 있다는 것만 말씀하셨지 보여주시지도 않았고. 4m에 달하는 주방문. 그럼 살짝 구경해볼까요? 백년화 주방문. 이제 백년화주를 담는 방법. 증조비이신 일선 김씨 할머니께서 쓰신 주방문은 손상이 심하고 옛글로 되어 내가 다시 지금 한글로 남기니 본 주방문을 귀히 하고 비법을 대대손손 이어가기를 간곡히 청하며 풍량조시 7대 손부 이 저희 조모님입니다. 할머니 여산송시 쓰다.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요게 한 270년 된데 한번 이게 훼손이 돼가지고 다시 쓴 지는 한 100년 가까이 됩니다. 예, 우리 집에 다락에 보관했던 것이 6.25 때 인민군들이 우리 집에 대대본부를 차렸어요.
그래서 그 인민군들에 의해 가지고 훼손이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훼손이 되고 그 남은 일부분이 뭐 조금 정도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에 조모님께서 선생님의 조모님. 예, 저희 조모님께서 이걸 약 100년 전에 다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 다시 있었어요. 100년 전에. 그만. 주방문을 다시 돌돌 만다. 이게 아직 우리 며느리 때 몰라. 며느리 좀 이 방송 나가면 이제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니 내가 하지 말라고 하죠. 주방문을 꺼낸 자리에 넣고 자물쇠로 잠근다. 옛날에 맏며느리가 곡간 열신. 그렇죠. 옛날 열신 전부 다 저랬어. 곡간 열신. 키는 어디다 숨기시나요? 그걸 가시고 난 뒤에. 이기진 씨는 또 다른 술을 준비하는데요. 양조장. 홍주 내리는 부재료 지초를 지금 써는 겁니다. 약재로 많이 쓰이는 지초는 자줏빛을 띠는 식물로 고급 식재료라고 합니다. 담아서 술을 거기다 내리면은 예, 여기 깔때기를 놓고 술을 내리면 여기에 자초에 붉은색이 약성분 그 다음에 색깔 이게 전부 알코올이 전부 탈취를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바로 홍주. 알코올이 끓는 온도가 75도라요. 네. 75도 됐을 때 이 알코올이 여기서 전기로 올라가서 차우물을 만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액으로 변해 가지고 소주가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연화주를 증류해 지초로 한 번 걸러주면 이 집만의 특별한 홍주가 만들어지는데요. 양조주보다 도수를 높인 이 증류주는 외국에선 위스키, 보드카, 브랜디 등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증류주. 발효된 술을 다시 증류하여 알코올 도수를 높인 전통 술. 방식의 위생을 고려해 만든 기계에서 따끈따끈한 술이 만들어집니다.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한 모금 맛본다. 이게 도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도수가 여기에 지금 내가 맛을 보면 60 한 2, 3도. 도수가 그래 높아도 목 넘기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이제 쭉 우리가 목을 타고 쭉 내려가 가지고 내려가면서 조금 짜릿한 짜릿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조금 있으면 술 취기가 이제 싹 또 올라오고. 저희 촬영 감독님 한번 줘보시죠. 먹으라. 자, 여기. 먹어봐. 저는 술 잘 먹어서. 한 모금 마시고 저거. 어. 애주가 타이틀은 내려놔야겠습니다. 커피 마시듯이 이래 마시면 안 되고 이래 넣어 입에 넣어 가지고 한번 굴려 혀로. 그래야 제맛이 난다고. 자, 마셔봐. 다른 감독들도 마셔본다. 아, 홍로는 안 보죠. 안 보이네. 마셔. 선생님도 한번. 선생님 안 되지. 아 맞아. 굴려서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좀 식으면 더 맛있겠네요. 숙성이 되면 훨씬 맛있어. 혀로 굴려. 굴려가지고. 처음 마셨던 감독이 천천히. 입안에 굴리며 다시 마셔본다. 오. 증류주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네네. 내리면 이걸 병입을 해가지고 네네네. 우리가 보통 출고될 때까지는 뭐 한 열흘 정도 숙성이 돼야 돼. 예, 열흘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출고를 시킵니다. 이곳 에렌제는 늦은 밤까지 술 익어가는 향기가 가득 퍼집니다. 다음 날 부부가 나란히 외출을 하는 모양인데요. 차 안. 하얗고 홍사야 되고 홍사고 연근 좀 사가지고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장 보는 핑계로 공식 외출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집에 반가운 손님이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칠곡 외관 전통시장. 세 개만 봉지. 단호박. 단호박 어디 있노? 단호박은 없어요. 단호박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빠 단호박 하나만 좀 가나 있어. 한 개가 안 돼. 세 개. 한 달에 가나 있어. 아예 안 나왔어. 양손 무겁게 장 본다. 지금 콩 잡곡 좀 살라고. 잡곡하고 연근하고 호박 지금 샀거든. 뭐 하시려고? 요거는 단호박은 단호박 막걸리 만드는 재료. 연근하고 잡곡은 연잎밥 하는 재료. 향긋한 연잎밥, 별미죠. 국수무로 장날이니까 국수집으로 갑시다. 항상 장날에 국수 드세요? 국수도 먹고 뭐 수제비도 먹고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시장에 오면 그런 거 먹는 재미도 있고. 맞습니다. 별다른 재료 없이 후룩 말아서 먹는 시장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가야죠. 식당 안. 근무를 몇 년 하셨어요? 내가 32년. 높은 직위까지 가셨나요? 그렇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지점장 때면 되지. 지금 입점하신 지 10년? 불편한 점은 없으시죠? 우리가 대구에 살 때보다 여기에 기촌하고 마음에 여유가 많이 생겨요. 뭔가 쫓기는 게 없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좀 채워줘야지. 맛있겠다. 아삭한 김치와 뜨끈한 국수 한 젓가락이면 영하나 씨도 금세 녹입니다. 마주보고 앉아 맛있게 국수를 먹는 부부. 시골집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오늘의 손님, 바로 도시에 사는 아들 가족이 도착했네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얼굴이 왜 이래? 몇 살이에요? 얘는 4개월. 몇 살? 4살. 걔는 4개월? 4개월. 아들 가족과 함께 집으로 들어간다. 기진 씨도 손녀 앞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군요. 4개월 된 손녀를 안고 있는 기진 씨. 손님들이 왔으니 이제 굴뚝에 연기를 피울 차례. 오늘의 메뉴 연잎밥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연잎 들어가지, 연근 들어가지, 연자 들어가지, 연에 가는 건 다 들어가요. 연근, 연잎, 연자, 연자? 연자가 뭐예요? 연자가 요게 연씨거든요. 씨도 넣는 거예요? 예. 요거 보이죠? 요게 자라가지고 줄기 잎이 되는 거예요. 생소해야 하는 제작진을 위해 연꽃 씨를 보여주는 기진 씨. 연꽃 씨는 조선시대 왕의 치료제를 쓰일 만큼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연꽃을 쓰기 위해서 꽃을 따잖아. 따가지고 저기 보관하잖아. 그 혹시 이제 안 딴 연꽃에서 이게 생겨. 이 꽃의 씨반이라. 씨반. 요 연꽃이 여기 적을 때는 연꽃이 이래 올라와 가지고 연꽃이 지고 하면 이 씨방이 자꾸 커. 조금. 그럼 안 따면 이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 재료 보니까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일 것 같은데. 예. 대추, 호두, 은행, 예. 연근 등.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하지를 못하니까 여기에 이제 잡곡하고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건강식으로. 이걸 지금 우리가 세척해가지고 찜기에 쪄가지고 그래 보관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기진 씨가 연잎을 가위로 자른다. 그 하나 한 장이 연잎밥 한. 예. 요게 이제 연잎밥 하나 사는 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연농사 이걸 100년 농사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예. 술에도 들어가고 밥에도 술에 들어가고 연밥도 하고 또 이것만 또 연잎만 사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아, 연잎 어떻게 네. 파세요? 우리가 50매씩 해가지고 올해 이어가 10,000원씩. 50에 만 원이요? 200원? 200원. 200원. 연잎 밥을 했을 때 방부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는 항상 연잎밥을 해가지고 그래가 갖고 다녀요. 방부 효과가 있어요. 연잎 자체에서. 아니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갔다 오다가 비 오고 하면 큰 연잎 이거 따다가 이래 쓰고 이래 쓰고 거의 비를 조금 피할 수 있죠. 예. 우산 그죠? 이게 큰 거는 요즘 적은 우산만 하다고 큰 거는 커요. 연잎밥은 찹쌀에 다양한 곡식을 넣어 연잎으로 싼 후 쪄낸 음식인데요. 총 3번을 쪄야 해서 손이 여간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며느리와 딸도 합류해 일손을 거둡니다. 찰밥을 연잎 위에 올린다. 들어가는 재료만큼 들어가는 정성도 참 많네요. 이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연잎밥? 네. 연잎밥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39세 자주 이정은 자주 씨 먹어요? 며느리. 걔를 챙겨주세요. 네. 남들 이제 햇밥 먹을 때 저희는 감사하게도 맨날 연밥 많이 먹고. 술도 드셔보셨어요? 당연하죠. 집에 오자마자. 오자마자. 네. 오자마자 시식했던 게. 아, 술 좋아하세요, 며느님이? 네, 좀 많이. 큰 따님도 술 좋아하세요? 44세 이성규 씨 첫째 딸. 술을 많이 마시지도 못해요. 아,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술을. 네. 그리고 또 꼭 술을 잘 먹어야지 술을 또 잘 빚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잎밥 모양은 기진 씨의 야무진 손길로 완성이 됩니다. 이 작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성이 차지 않아 꼭 기진 씨가 담당한다고 하네요. 기진 씨가 싼 연잎밥을 며느리가 받아 찜통에 차곡차곡 쌓는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 번만 더 찌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연잎밥이 완성됩니다. 이미 거실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연잎밥에 몇 가지 반찬만 내놓으면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메뉴 연잎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빠른 것만이 최선인 요즘. 손이 더 가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직함이 진짜 우리네 모습을 잊지 않게 해주는 건 아닐까요? 잘 됐나요? 네, 엄청 맛있게 됐어요. 아드님 연잎밥 좋아하세요? 39세 네, 이용석 저희 씨 종종 막내 아들. 종종 드세요? 네. 하실 때마다 조금씩 주셔가지고요. 예, 냉장고에 항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처럼 대가족이 모여 마음까지 든든한 한 끼를 함께하네요. 작업복까지 챙겨 입은 큰딸. 술 빚는 작업을 함께할 모양입니다. 명인 곽우선 씨에 이어 큰딸 이선규 씨가 명인 전수자로 지정됐다고 하네요. 10대는 저희 이제 큰딸 이선규가 지정서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참 명인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외부에 배우러 다니고 또 집에서도 배우고 그런 입장. 이게 꼬두밥을 바로 하면
고두밥이 너무 야물기 때문에 네. 그 발효가 조금 늦다 그럴까. 그 조금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네네. 지금 진고두밥을 했거든. 그러면 밑술을 진고두밥에 부어가지고 명인이 되기 위해선 한 분야의 식품에 20년 이상 정진하고 5년 이상 해당 명인으로부터 전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딸이 직접 버무려 본다. 그래야 이게 이제 잘 스며들고 발효도 조금 빨리 되고. 지금부터 열심히 배워야겠네요.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른 형제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부모님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네. 하겠다 그럽니까? 되게 좋았죠. 그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으면 지금도 아마 심적으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누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강요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더 좋은 게 없죠. 전통이 어떻게 보면 사장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뿐 아니고 좀 더 개발해가지고 딴 것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의욕 그런 게 생겨요. 이게 혼자 술 담그실 정도로 많이 배우셨나요? 많이 배우긴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엄마, 아버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혼자 하게 돼요. 뭐든지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많이 담아봐야 돼. 됐다. 됐다. 어머니의 확인을 받고 바가지로 퍼 술 항아리에 넣는다. 어머니 지금 따님이 잘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잘하게 되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것 같아. 밖에도 깨끗하게 닦아야 돼. 아니면 잡균이 들어가게 되니까. 네. 아니 화면빨이 되게 잘 받으세요. 미인이시니까 화면빨 잘 나온다고. 엄마들보다 피부도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집을 안 가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부모 입장에는 그래. 명인협회에서 이제 넌 전수자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시니까 그냥 굉장히 기쁘다기보다는요 부담스러웠어요. 이젠 뭔가 도망갈 구멍이 없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책임감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 제가 온전히 만든 술은 아니지만 저희 집 술이 그러니까 드셔보시고 맛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제일 그러니까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자, 잘하셨어요. 어머니 너무 좋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 시어머니는 진짜 막 어렵게 그래는 안 배울라게. 하나, 둘, 셋. 조심하세요. 엄마와 딸이 함께 술 항아리를 옮긴다. 됐어. 저는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는 건데 아직까지 알맹이까지는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해요. 그러면 믿고 맡겨도 되겠다 싶을 정도 조금 누룩만큼은 인정을 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더 오래된 건가요? 네네. 이게 10월 1일 단향이 나는데. 단향이 나지. 당신 누군가? 조금 떠서 맛보는 모녀. 어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게. 되게 달지. 이제 이게 당이 알코올로 이제 바뀌어요. 주황빛 노을이 지는 하늘. 고두밥 작업 중인 기진 씨. 3일 후
연화주의 마지막 덧술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이 꼬두밥은 오늘 연화주 네. 2차 덧술, 제일 마지막 덧술. 조상의 정신을 상징하는 연꽃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입니다. 발효되는 소리. 덧술을 바가지로 퍼 술 항아리에 넣는다. 이제 여기에 연잎, 연꽃 넣고 봉해서 이제 발효 숙성 과정으로. 얼마나 시켜요? 오늘 입항을 했으니까 90일에서 100일 정도 돼야 우리가 술을 떠냅니다. 여름에 수확해 냉동해둔 연꽃을 마지막 덧술에 넣어줍니다. 선조들이 하신 말씀, 진흙에도 맑은 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 600g, 큰 연꽃 8송이, 그 다음에 연잎 1장.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바가지로 연꽃을 누른다.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100일을 기다리면 달콤한 술이 되어줄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맡은 일에 성실했다면 그만큼의 결과를 기다리는 당연한 일상 말이죠. 전과 연화주를 나눠 먹는 부부.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온 40여 년. 10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이기진 씨 부부. 집안에서 내려오는 가양주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 소나 좋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 전통을 말살하면 역사를 말살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 딸 며느리한테도 틀에 박힌 전통 말고 지금은 현대하고 조금은 접목을 해가면서 이제 조금 현대화를 해도 그 뼈대는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옛것을 지키는 분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지혜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손잡고 노을 지는 공원을 산책하는 부부. 유튜브에 KTV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타이틀 KTV 귀농 다큐 8월 1왔다 시즌 3. 다음 시간에